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어제부터 전남 지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전면 등교가 재개된 건데요. 학생과 학부모들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면 등교 첫날 여수 웅천초등학교 앞이 어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9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병행해오다 다 함께 등교하는 건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밀집을 막기 위해 학년별로 출입구를 나눴고 입구에선 발열 체크와 거리 두기가 꼼꼼히 진행됩니다. 천천히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걱정 반, 설렘 반입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코로나도 이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건 좋은데 좀 걱정되기도 해요. 왜 걱정돼요? 거리 두기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전체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어제부터 전남 지역 822개 초중고교 재학생 20만 3천여 명이 등교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면 등교 시점으로 2학기 정도를 고민하던 정부 방침보다 이릅니다. 코로나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 지역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등교 수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실 수업을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학령기 학습 결손은 개인의 생애 전반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면 등교 방침에 학부모들도 한시름 놓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오래 갈 건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전면 등교 안 하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면 등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과 급식실 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여수에 유치하려는 각계각층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는 송현 초등학교를 포함한 여수 7개 초등학교에서 400여 명의 학생들이 여수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해달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 유치위원회는 해당 편지들을 청와대와 문체부 등 관련 기관으로 보내 지역 유치 열기와 당위성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은 지난달 이건희 미술관 여수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공식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각 지자체의 공약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 내년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를 소개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오늘은 전라남도입니다. 올해 초 역대 최고 지지율을 기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선거 때까지 기세를 이어갈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공약은 7개 분야 139개입니다. 이 중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100원 택시 지원 등 2건의 공약은 실효성을 이유로 폐기됐고 호남 고속철도 목포 제주 구간 추진, 국립민속박물관 분관 건립 사업 등 2건의 공약 역시 시기상조를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폐기된 4건의 공약을 제외하면 지난해 말까지 이행된 공약은 모두 88건으로 65%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 평균인 62%보다 소폭 높은 수준입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26조 4,034억으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필요 재정의 48%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기 내 이행 완료하도록 계획된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이 중 9조 5천여억 원뿐으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필요 재원의 93%를 확보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당선 당시 56.1%였던 김영록 도지사의 지지율은 매년 상승해 올해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74.1%,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지난 1일 진보당 소속 김주업 광주시당 위원장과 민점기 전남도당 지도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대선 후보 결정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승남 의원과 삼선 무안군수였던 서삼석 의원, 나주시장을 역임했던 신정훈 의원과 삼선 의원이자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었던 이계호 의원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4인 모두 쟁쟁한 후보들이라 출마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 대선 후보의 윤곽이 나오면 전남도지사 선거전은 본격적인 활력을 띠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순 사건 특별법 처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연일 호남 동행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합동연설회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특별법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호남 지지율이 상승 추세인 국민의힘이 여순 사건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의 경우 국가의 피해 보상 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재해로 농수산물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노조 조합원 7명이 집단으로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이 산재 신청을 한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 모여 집단으로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자 대표가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습니다. 신청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소속 조합원 7명,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생산 라인과 콤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어깨와 손목, 목과 허리 등의 부위에 디스크나 연골 파열, 염증 등을 앓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반복적으로 들고 나르며 근골격계 질환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이 아직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업장은 전수 확인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집단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산재 신청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조는 또 지금까지는 불이익을 우려해 노동자들이 아프더라도 나서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뿐만 아니라 기흥과 수원, 화성 등 다른 지역 사업장의 현황도 파악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 문화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문화가 포착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다치신 분, 오래전에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소멸시효가 만료가 돼서 아예 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난 2015년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 지난해 3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고흥군이 녹동신항 여객터미널 인근에 다기능 복합 쉼터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터미널 인근 배후 부지에 약 7,000제곱미터 규모의 실외 정원을 조성합니다. 이번 조성 사업은 그린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고흥군은 바닷꽃길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테마의 산책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평생학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6개월 동안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생학습 핵심 과제와 세부 추진 과제를 이끌어내고 평생학습 인력과 예산 확보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민선 7기 들어 벌써 6번째 압수수색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농업생명과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용섭 시장 비서실 직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생명과와 비서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컴퓨터와 관련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하신 만큼 뭔가 근거가 나온 게 있나요? 압수수색은 어떤 거 하셨어요? 경찰의 칼끝은 이 시장의 전현직 수행비서 2명이 지난 2018년 시 주관으로 열린 세계 김치축제 이권에 개입했는가에 향해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행비서들은 축제 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임대 형태로 차량과 오피스텔을 제공받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로 혐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광주시는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미 민간공원 등 5번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선 7기 광주시정은 수사 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평동 중공업 개발 사업과 관련한 내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수사와 내사로 바람잘 날 없는 광주시. 이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라는 점과 6번째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이 한 달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지난달 4일 업무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한 달여 동안 치료를 받아오다 어제 정상 출근해 각 실국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정 시장은 자신과 관련한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분간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병원으로 가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정 시장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금까지 시 공무원 30여 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정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소호 요트장에서 송소지구에 이르는 해안가에 해안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소호 요트장에서 송소까지 1.6km의 해안가에 오는 2024년까지 1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안 산책로와 메비우스 산책로, 공연광장 등 시민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소호 2지구 연안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7월 말까지 실시 설계 용역과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등에 대한 해수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K리그2 1위를 달리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가 3연속 그린 스타디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잔디 전문 연구기관의 정량 평가와 경기 감독관의 정성 평가를 통해 최상의 조건을 갖춘 K리그 경기장에 부여하는 그린 스타디움상에 광양 축구 전용구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지난 2020년 3차 그린 스타디움상과 2020년 종합 그린 스타디움상에 이어 이번 2021년 1차 그린 스타디움상까지 수상해 3연속 수상했습니다. 광양 망덕포구에서 배알도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해상보행자 다리 명칭이 공모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개통을 앞둔 해상보행자 다리 2개소의 명칭 선정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공모를 받아 1차 심사를 거쳐 시민 선호도 조사와 심사위 최종 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명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해상보행자 다리 명칭 선정과 관련해 지역의 상징성과 독창성, 전달성과 연관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광주지법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공판 기일과 지난 24일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무안 황토갯벌축제와 연꽃축제가 올해 비대면 축제로 열립니다. 무안군 축제추진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황토갯벌축제를 온라인 비대면 축제로 개최하고 연꽃축제는 8월 중에 개최를 하되 이번 주 중에 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 비대면 축제 개최 준비에 본격 나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3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7월 1일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4시간 공동대응팀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자치경찰 사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